뒤에 헌칠한 인물의 네, 오늘 저희가 특별한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떤 중구 성동을 예비 후보 박성준 전 JTBC 아나운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박성준 아나운서라고 하기보다는 사건반장의 아나운서님이 앵커님이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준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악수를 하나요? 저희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까? 반갑습니다. 이건 악수가 아니라 선수를 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네. 차근차근 말씀드리죠. 뭐. 아니 우리 박성준 후보님 예. 저희가 사건반장에서 참 예.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어려울 때 예. 유일하게 우리 민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이 그 당시에는 JTBC였죠. 본인 입으로. 네. 아니 그 당시엔 공중파가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MBC는 김재철, KBS는 뭐 저쪽에 누구죠? 기로 기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장학대학교 길도 유일하게 있었고. 4시부터 사건반장, 5시에 정치부회의, 그렇죠. 9시에 어떤 소속기 8시에 뉴스룸. 예, 8시에 뉴스룸 보면서 저희가 버텼는데 예. 그게 실제로 중구 성동 의뢰 예. 여기 상대방 후보가 지상우 후보죠. 지상우 후보죠. 예. 심은하 씨의 남편. 예.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우리 박성준 후보님 우리 어떻게 보면 여기 열렬한 더불어민주당 네, 지지자들이 항상 보는 채널이라서 오늘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인사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구 성동을에 출마하게 된 박성준입니다. 이 개국본 또 시사타파 TV가 매우 인기 있는 네.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총수님 그리고 노정률 방송인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지상파라든가 이제 그 우리 종편 방송에서만 하다가 네. 이렇게 또 상당한 또 제야에서 어떤 방송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된. 요즘 유튜브가 대세예요. 대세니까 네. 거기서 또 상당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많은 분들께 좀 인사드리고 제 얘기들을 좀 털어놓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지만 예. 어때 시설은 나쁘지 않죠? 아유, 좀 훌륭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네. 방송할 수 있게 해주는데 두 분의 인연을 또 보니까요 예.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네. 제가 이제 네. 사건반장 하실 때나 네. 사실 원래 이제 KBS 또 예. 방송인이기도 KBS 하셨고 출신이시죠. JTBC 24년 정도인데 저도 거의 방송 경력이 그렇죠. 그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선배님이라서 네. 저도 이제 먼 발치에서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방송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 뜻한 바 있어 나오신다니까 환영을 하고 꼭 학교를 떠나서 우리가 잘못된 게 학연혈연 지연이 그렇죠. 예. 아주 만고에 예. 잘못된 이 연고 때문에 잘못된 것도 많잖아요. 예. 뭐 학교를 떠나서 일단 너무 반갑고 그래서 저는 혹시 대전 쪽에 나오시나 했는데 예. 서울의 한복판에 아니 저는 이제 중구 평소에 성동을. 이제 네. 그 노정열 방송인이라고 제가 불러야 되겠죠? 네. 정렬하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유튜브니까 너무 이렇게 공중파같이 편하게. 그래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렬 씨도 좋고. 이게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규격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중파 방송하다 거기에 이제 익숙하다가 사실은 그 노정열 방송인이 깨어있는 방송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시민사회 더불어서 같이 일하고 네. 사회의 어떤 공적 기재로서 오히려 역할들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옆에서 공적 봤을 기재. 때 예. 용어 어렵습니다. 박사 출신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쉽게 말씀해 주세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공론의 영역인데 그 공론의 영역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그 목소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오늘날 이제 유튜브에서 시민과 더불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목소리를 담는 방송이 누구였느냐 또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서 이제 방송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앵커를 오래 했고 또 MC도 보고 그랬지만 그 역할을 또 했느냐에 대한 자성을 해보면 조금 고개 숙이게 되는데 사실 시민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한 분들이 누구였느냐 또 보면 오히려 저는 노정열 방송인 같은 분 또 이총수 같은 분들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예. 본의 아니게 우리가 제야가 됐고 이쪽이 제도권이 됐는데 요즘에는 제도권과 그렇지가 제야가 않죠. 넘나들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아니, 지금 어떤 시청자 지금 저게 실시간 채팅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구 후보님 나오셨네요. 와. 예, 중구 글들이, 성동을 화이팅! 올라오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박성준 후보님 이번에 나왔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왜 그러면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나오셨는데도 모를 정도면 그렇죠.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신인 정치인들이 그렇죠.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신 분들은 빨리 모셔갖고 얼마나 현재 좋은 공약과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건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우리 박성준 예비 후보님을 보니까 사회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 이를 가장 먼저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근데 정치 원래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정치는 언제부터 좀 생각했어요? 상당히 오래전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그냥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방송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JTBC에서는 제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JTBC로 왔는데 KBS에서요. 그 이후에 손석희 사장님이 이제 2013년 5월에 왔고 또 9월에 이제 방송했는데 JTBC 선배시네요, 손 사장보다. 그렇죠. 그러면 손 사장님이 오시면서 JTBC가 이제 궤도에 올라왔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앵커 계속하면서 저는 JTBC 와서 앵커를 한 번도 안 넣었거든요, 사실은요. 1년, 2년, 3년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는 좀 운이 좋게도 2012년 11월 26일 날 JTBC에 와서 2020년 1월 15일 두 달 전까지도 방송을 제가 했으니까요. 거의 한 7년 이상을 앵커만 했다고 해도 그 자리를 잘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앵커가 영어로 닻을 내리다. 그렇죠. 어떤 사회 이슈를 딱 정착시켜서 이슈 그렇죠. 제기하고 그러는 건데 제대로 닻을 내리신 거고 뭐 소위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민주주의 기본하면 이제 풀뿌리 지역 사업도 하고 지역 민심을 모아오신 분도 있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꼭 이겨야 되는 곳에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제 전략공천이라 이름을 쓰는데 어감은 사실 밑에서 준비한 사람한테는 안 좋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박성준이라는 카드를 민주당의 승부수 뭐 본인의 표이기도 하시지만 이 서울의 한복판이에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는 신문아 씨의 남편이라는 지상욱이라는 초선도 아니고 그죠?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는 인물과 붙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전략적 판단을 몇 가지 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겠느냐. 그 Y축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종로, 중구, 성동을, 용산. 그리고 X축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광진을, 그 다음에 동작을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종로에는 이낙연 후보가 등장을 했고 또 용산은 사실은 이제 개발의 어떤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이제 강태웅 후보가 갔고요. 또 이제 광진을은 사실 이제 큰 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성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대변인이 가서 오세훈 후보와 이제 대결하게 되는 거고 또 이쪽에는 동작을에는 이수진 전 판사와 나경원 후보 이렇게 붙게 되는데 중구 성동을에는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앵커였기 때문에 아까 어떤 균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중구가 보수 진영의 대변 역할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실제 이제 방송 앵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민들이 바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구의 지역민들은 그동안의 어떤 경제 중심 또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매우 강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는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면이 제가 앵커 생활을 했고 또 하나는 이번 총선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어떤 의석을 확보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담아서 대국민 홍보라든가 대언론 관계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제가 좀 약간의 말씀하신 거 어필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점수를 받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상욱 후보와는 좀 대립각이 좀 어느 정도 제가 선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 가치를 내세웠는데 실제 보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떤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제가 앞서 우리 이총수가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소득에 대한 양극화 이런 사회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가 그럼 뭐냐 문제의 어떤 본질을 해결하는 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것이 저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온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부패라든가 사회 부조리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개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가장 위기에 오는 국면은 뭐냐면 불평등이 심합니다. 이게 이제 양극화의 문제죠. 이 문제를 잡지 않으면 균형을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도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예. 또 정치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 면에서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기득권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회 균형을 잡아가고 또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의 근본적 가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과거로 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제 판단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확실하게 지상욱 후보와 좀 제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고 거기에 또 자신감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선배님 그 굉장했습니다. 앵커를 제도권에서 오래 하셔서 저희가 제와 제도권을 넘는 방송이라서 예. 쌍욕을 제외한 편한 말씀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로 알겠습니다. 쉽게 그리고 만연체보다는 알겠습니다. 간결체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득표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알람이 하겠습니다. 안 네. 떠갖고 네. 편하게 시청자들이 경고도 잘 좀 못 들어오고 주십시오. 있다고 경고할 건 하는데 없고. 근데 찾아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그러면 네. 어쨌든 정치에 관심은 있었지만 처음 지금 정당 관료도 네. 아니셨고 당류도 아니셔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세요, 그래 운동을? 아까 금호산 가서 뭐 방역한 건 제가 봤어요. 네, 짧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끊어서 여러 번.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방송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소규모 단위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듣고 네. 또 거기에서 줄거리를 잡아가는 것이 좋은데 제가 꼭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지역민들 소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6명, 7명, 10명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왜 정치를 하게 됐고 어떤 정치를 펼치게 됐는지 진솔하게 하나하나 털어놓는 그 전략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먹히고 있습니까? 본인 판단에? 먹히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바라는 점을 좀 얘기해서 제가 귀담아 듣고 하나하나 좀 저희 이제 비서가 좀 적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풀어가다 보니까 그 좀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그 네. 부분이 부분이 좀 제가 호소 전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좀 마음들이 좀 다들 울적해 있고 그렇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호소하고 같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는 고민하는 자리 네. 그 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예전에 유명했던 분이 이제 죄송합니다. 전 신인경 아나운서 남편이셨던 네, 박성범. KBS의 박성범 앵커가 네. 역시 서울의 중구에서 꽤 오래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국민 앵커라서 되게 유명하셨었는데 네. 박 앵커를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얼굴이 익숙한데 누군지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가요 아직도? 그럼요. 근데 두 부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전문직 직종에 있는 분들은 사실 낮 시간대 TV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가정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반장 예전에 JTBC에서 앵커했던 덕을 요새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 중구하면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중구가요. 되게 그 공범이 10개, 15개 동이 되는데요. 네, 다 외우셨죠. 그럼요. 어디 좀 알려주세요. 자, 어디 아니 좀 중림동, 중림동, 회원동, 그다음에 소공동, 명동, 와. 뭐 장충동, 신당동, 황학동, 광희동,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성동으로 넘어가면 또 약수동도 들어가고요. 또 성동으로 가면 옥수, 금호동까지 해서 상당히 이제 넓은 지역이고요. 전통과 과거가 그렇죠. 현재가 어우러진 굉장히 진짜 왜 좋은 제가 이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저도 서울에 오래 저기 살았지만 청구동도 빠졌네. 막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 왜 제가 여기 이걸 여쭤봤냐면요. 상대적으로 강남 개발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중구가 상당히 그 낙후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낙후 지역 갖고 우리 박성준 후보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느 지역 이쪽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좀 그 소득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좀 많이 지역적으로 어렵군 정도 많이 개발되는 지역 막 이게 섞여 있는 동네예요. 네네. 그래서 다니실 때마다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지역 동네 돌아다닐 그렇죠. 때마다. 중구의 속성과 이제 성동울의 속성은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중구는 정치 중심, 경제 중심. 특히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이 있고 또 소공동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경제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과거에 이제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기 침체도 좀 있었고 요 근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영화를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뭐 여러 이제 그 정치 후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박성범 후보 저 의원도 있었고 정대철 의원도 있었고 기라성 같은 나경원 의원도 중구에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진 정치인이지만 그런 정치적인 어떤 열망들이 있는데 새로운 정치를 하고 거기에서 그 열망을 담아내는 좀 정치인이 됐으면 한다는 그 속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성동을의 이제 옥수와 금호는 금호 지역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그 지역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옥수는 또 새로운 그 젊은 세대라든가 또 주거 환경 면에서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다 보니까 금호 옥수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명품 도시라고 하는 자부심이 매우 강한 그런 지역민들의 어떤 속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더군요. 네. 방역 활동 하실 때 그럼요. 예. 전문가한테 의견이나 전문 자문 구하시고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 욕 먹어요. 왜 거기다가 그거 하고 있냐고 누구라고 말씀 안 해도 저는 말짱황 아니냐 그렇게 하면 왜 쓸데없이 아스팔트에 뿌리느냐부터 해서 그렇죠. 이번에 참 저희가 이 방역하기 전에 방역 전문가를 초대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배 정치인들 중에 이제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1시간 교육 받고 저희는 그 캠프 안에서 시의원, 구의원 또 캠프에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나갈 분들은 교육받고 나갔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가뭄 때 무슨 물 대준다고 호스를 호스를 갖고 땅을 다 파버렸잖아요. 아니 제가 좀 화끈한 면이 있습니다. 창조 경제의 중심 JTBC가 너무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나쁜 JTBC. 성대모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되네 또. 우리 선배님. 저도 우리 박성준 후보님 지금 지상욱 후보랑 거기 아직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게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냐면 없나요? 아까 저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뭐 유명한 분들 있었는데 아직 제가 상대적인 인지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상대적인 인지도. 뭐 지상욱 후보는 이제 신문한 남편이라고 하는 또 타이틀도 있었고 또 어쨌든 뭐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제 인지도가 높은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많은 유권자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다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번 저희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인지도 여론조사를 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자체 또 여론조사를 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이제 3주 됐기 때문에 제가 온지 제가 볼 때는 박성준 후보님께서 아직 나온지 모르시는 유권자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자주 발로 뛰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오늘 유튜브 방송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가 낮에 거의 한 1만 명의 동시 시청자가 보이는데 오늘 지금 뭔가 알람이 안 가고 좀 저희가 이 영상은 이따가 편집을 해서라도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들었나 보죠? 아니 이게 평소보다 지금 평소보다 많지 않은 거지 꽤 많은 겁니다. 이게. 평소보다 지금 많이 제가 그럼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아니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알람에 신호가 안 가갖고 지금 이 시간대 동시 시청자 10,000명이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류 방송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박성준 후보님이 저도 대부분 이렇게 초선 정치인으로 도전을 하시면 저희는 안 봐도 이렇게 좀 볼 줄 아는 게 이제 국회 입성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옵니까? 저희가 국회 솥단지 또 안으로 저희가 좀 보면 들어가실 것 국회 같습니다. 입성하실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은 그 앵커 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변인부터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을 지금 같이 해봐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아닙니다. 깔끔하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어떤 초선 의원으로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시고 여러 가지 소득의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혁신, 뭐 남북 관계 여러 가지 막 생각하시고 있는데 맨날 그 앵커하면서 정치인들 많이 모시고 얘기도 해보셨을 텐데 국회 들어가면 참 저건 왜 저렇게 하고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국회의원도 이해 안 가는 행동 하나랑 나라면 꼭 저거 해보고 싶은 행동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이제 방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이제 몸에 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막 지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워낙 이제 한 20여 년 이렇게
숙성되다 보니까 안에 내재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경우에는 좀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파장이 워낙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못했던 기억이 많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말과 언어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말을 통해서 또 하나는 말로 시작해서 이제 권력이 이제 창출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권력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말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문제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냥 이 생각을 좀 담아서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2016년도에 이제 그 인기가 있는 책은 아니었는데 정치 언어의 품격이라는 책을 하나 제가 썼었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이제 하나 더 나왔다고 하면은 제가 좀 책을 조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스피치를 좀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했었어요. 야, 이거 예. 그래서 그걸 좀 나중에 한번 좀 잘 원고 정리를 해서 저랑 듀엣으로 한번 또 우리 특별방송. 박성준 그래서- 후보님은 스피치를 분석을 하시고 나는- 이분은 성대모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하고 한번 한번- 되시면 네. 시간을 나중에 한번 주시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의 스피치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한다고 하면 유튜브에 좀 그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꼭 제가- 한번 아니, 총선 전에 한번 불러주시면 한번 또 불러주시면 그때는 알람 좀 띄우고 알람 좀 유튜브 오류가 띄우고 떠가지고 좀 예. 유튜브 오류가 떠갖고 아 저희가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유튜브 죄송하고 나중에 다시 볼 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제대로 준비해갖고 박성준 후보님 본격적으로 제가 한 가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제가 예. 1987년도부터 해서 역대 대통령들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분들의 스피치와 어떤 사람이 왜 승리했는지를 제가 한번 분석해서 이거 재밌겠다. 얘기를 좀 포인트 하나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하시면 성대모사도 하고 준비할 재밌겠다. 대통령 스피치 분석하면 아주 재밌는 방송이 하나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나운서 기자 출신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도 언론인이 욕을 먹지만 그래도 한켠에서는 언론인 하면 기본은 돼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네. 기자 시험 합격한 것도 그렇고 네. 아나운서나 PD 합격했으면 그래도 뭐 언론고시란 말도 한때 있었고 그래서 품성이 제대로 갖춰지면 기본기는 돼 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뭐 공적인 얘기니까 정동영 앵커 출신의 다선 의원의 또 한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대표였죠. 갔던 분. 예, 예. 그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박영선 장관부터. 예,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크게 보면 이제 언론인 출신인데 그렇죠. 예.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박 후보님. 예. 그러니까 정치학 박사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자꾸 스피커와 말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명분 쪽과 겉에 강할 수가 있어요. 네네.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정치라고 하지만 저는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네네. 말도 기본은 갖추셨지만 네. 가끔 사투리도 쓰시고 뭐 네. 구수하게도 하시고 발음도 풍치 때문에 세시고 하셨지만 결국엔 행적이 남고 스피커보다는 우리 박 의원님이 되시면 네. 콘텐츠 메이커가 그럼요. 돼서 네. 이걸 해줘야지만 네. 길게 가고 이렇더라고요. 네. 물론 대변인이 되게 훌륭한 자리지만 남 대변만 하시지 마시고 네네. 콘텐츠를 아까 뭐 네네. 소득의 양극화도 줄이시고자 하는 것. 네. 그래서 제가 간절한 우리 언론인 출신한테 부탁해요. 네. 스피커로는 잘 나가는데 결국에 자기 알맹이를 쌓고 행적으로 쌓지 않으면 나중에는 무너지기가 쉽다. 우리 언론인 출신들이. 그럼요. 제가 우리 간곡하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요. 저도 그 부분은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뭐였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이제 정책을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래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채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방송하면서도 공부를 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즘적인 측면이 있어야 장기적인 어떤 대안에 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널리즘은 사실은 좀 단기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속성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단기에 승부한다라는 것보다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기 흐름, 롱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힘을 어디에서 보충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늘 좀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카데미는 좋은데 예, 우문현답.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죠. 예, 아카데미를 리얼리티로 네, 우리 네. 박 후보님이 제가 예전부터 네. 알고 있었고 응원했지만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또 네. 인터넷에 보시면 아 지금 한준호 아나운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우리 민주당의 네. 한준호 또 우리 박성준 네. 앵커 아나운서 출신들이 이제 얼굴과 네. 스피커는 좋은데 실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네. 그렇게 다선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인지도도 좋고 예, 예. 이미지도 좋았기 때문에 한때는. 그래서 우리 박 후보님이
지상욱 정도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총수랑 얘기했지만 비례정당과 정당 지지도 양측에서 거의 9% 10% 차이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고 있고 네네. 예, 꿋꿋이 가시면 예, 아주 승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예, 또 실력 얘기를 해서 제가 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과 이제 국민들은 상당히 이제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상품이다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지 못하고 실력과 비전이 없다고 하면 바로 카드를 접고 내리기 때문에 그건 냉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동안 어떤 방송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용을 담아서 얘기하는 자기 언어를 만드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예. 또 그것을 우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네. 지지자들이나 이번 총선을 각오하는 시민들의 자세는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면 본인의 패배가 아니라 이 국민들이 굉장히 상처를 입기 때문에 우리 박성준 후보님은요 네네. 대단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상욱 밟아주세요. 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비장한 각오로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선거운동을 못 해요. 근데 본인의 어떤 아까 소규모 네. 토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래도 아침 출근 인사를 하시는 제가 여러 후보님들 여기 많이 나오시는데 고민정 후보님이나 이수진 판사 전 판사님 같은 분들도 출퇴근길 그건 네, 당연히, 저도 당연히 하고 모든 있습니다. 후보님들이 네. 다 하실 테고 네. 악수도 못 하는 상황이고 네. 지금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박성준 후보님이 지상준 후보님을 꺾을 어떤 그 자신감도 있어 보이시는데 네.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떤 각오나 그 전략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이런 거 시청자들은 좀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싶어요. 밟아달라.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문자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 써도 될까요? 그럼요. 많이 짧게 쓰셔도 쓰셔도 돼요.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마키아벨리가 하늘을 마키아벨리 걷지 군주론 아니에요? 군주론 맞습니다. 네, 네. 하늘을 걷지 말고 땅을 걸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중세 심적 세계에서 이제 넘어가는 어떤 시기에서 마키아벨리가 명언을 남겼는데 저는 지상욱 후보가 하늘을 걷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름은 지상인데 예, 지상욱 후보가 하늘 뭐냐면 걷는다는 건 뭐냐면 뜬구름 잡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다 했어요. 저는 이제 방송의 사건 반장에서 삶의 반장이 되겠다는 의미가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역민들과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얘기를 듣고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의 반장은 결국은 땅을 걷고 땅에서 문제에서 해결을 하겠다. 거기에서 결실을 맺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결실을 맺겠다는 거니까 그 결실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니까요. 확실히 다를 겁니다. 이 말씀 듣고 그날 4.15 당일날 저녁 때쯤에 예, 예. 지상에서 욱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상에서 욱 하는 사람이. 예, 예. 뜬구름 안 잡겠습니다. 이름은 지상욱인데. 원래 전쟁도요. 네. 요즘 현대전에서 처음에는 공군이 습격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해군이 지원 사격을 해주지만 최종은 최종은- 그라운드에서 딱 잡아야죠. 예. 최종은 지상군이 가고 그러니까요. 모든 걸 마무리하니까 지금 지금 우리 박성준 후보님이 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이제 방송은 이제 공중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전을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변하고 이런 것들은 공중전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좋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승산이 없는 게임이고요. 네. 이거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철저하게 지상전으로 가고 공중파, 지상파 다 잘하실 거죠? 예. 유튜브 그 예. 지금 가장 대립되는 게 예, 이 네. 10% 포인트를 유지하고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 코로나 대응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미래통국당과 통국당이군요. 저희의 저희는 공식어는 미래통국당이라고 미래통국당이고 불러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미래한탄당이라고 예, 합니다. 예. 근데 기본 재난소득과 예. 이 경총과 이 재계와 미래통국당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우리 박성준 후보님은 기본 재난소득 때 지금 이제 기업 쪽을 키워주는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다. 친기업적 정책, 예를 들면 뭐 어려운 기업에 1,000만 원씩 기업에 줘라. 그다음에 법인세를 감면해라. 이런 네네.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한 뭐 시민들에게 어렵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 2, 3분 정도. 어렵게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이 그럼 어려운 얘기를 버전 하나, 쉬운 버전 하나. 제가 조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 저는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국정 철학을 되게 그 가슴에 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장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걸 수정하려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 불평등이라고 하는 부분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맹점을 보완하는 게 뭐냐면 생산적 복지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소득 양극화에 대한 완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통령 선거하면서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 아따 젊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네요. 아, 그 부분. 딱 그거예요. 제가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재계가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생산적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어려울 때 누가 그걸 나서겠습니까? 정부가 나서는 거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사실 이제 불평등의 완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책을 가야 된다. 저기는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감면과 기업에게 1,000만 원 주는 거는 안 됩니까? 그건 제가 네. 조금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좀 저희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어보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 예. 처음에 정치 어떻게 보면 JTBC 출신으로 첫 국회 그렇죠. 도전자이시거든요. 예. 뭐 다른 뭐 MBC나 KBS 출신들 국회의원들은 많은데 JTBC 출신으로 첫 그렇죠, 지금 그렇죠. 국회에 도전하고 계시는데 네. 정치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도 꼭 물어보고 그래. 싶었어요. 예. 뭐 가족분들에게 나 정치할게 하니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참 어렵더라고요. 예. 아내는 반대를 했고요. 아내는. 아, 했어요? 네, 솔직히 반대했어요. 아이고. 진짜로? 왜 반대를 했냐면 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적인 생활을 하니까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격받고. 그랬을 경우에 저 개인이 공격받는 것보다 가족들이 혹시 아이들이 아휴. 상처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조국 문제를 우리가 조국 검찰 네. 사태를 보면서 그거잖아요. 좀 아니다 싶을 정도에.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뭐 크게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은 아닌데 스타일은 아닌데 그 조국 사태 일어나고 나서 그게 아이들의 모든 문제까지 우리가 아이들이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좀 그럼 너무하네. 나보고 딱 그 얘기하더라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할 거냐고. 음. 그게 나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들 둘인데요. 아들 둘. 더 우리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그래서 100% 보장할 수 있냐고 해서 세상에 어떻게 100%를 보장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100%를 보장을 못하고 네. 노력은 할게 그랬어요. 아유. 뭐 답을 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근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조국 가족에게 행하는 행위를 보면서 저는 그때 저 정말 분노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지금도 저희 검찰 그 당시에 조국 검찰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을 많이 저희들도 지금 같이 당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요? 저희들도 지금 얼마 전에 그 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조중동이 가해자 같이 만드는 그런 기사들을 악의적인 거로 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끊임없이 이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요번에 많은 그 우리 사모님의 네. 이해가 가요. 네. 야 저렇게 장관도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면서 실권자들이라고 그렇죠. 생각 실세들도 당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가족이 다칠까 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넘지 않아야 될 맞아요. 건데 정말 너무 많이 분노했어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를 뭐 여러 가지 이념 잡대 뭐 얘기하는데 사실 상식과 비상식이라고 나눠보면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제가 그런 비상식적 행동에 노출됐을 경우에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래서 좀 반대했던 것 같고요.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이제 암묵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암묵적. 있습니다. 예. 아들들은 명시적. 아들은 명시적이죠. 아들들은 명시적 지지. 또 다르더라고요. 큰 아들은 지금 군대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1월 6일 날 갔습니다. 1월 6일 날. 아유, 오래간만에. 올해 1월 6일 날 갔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1월 15일 날 그만뒀고요. 집안에 큰일이 있었네. 2월 2일 20일 날 입당하셨죠. 2월 2일 날 2일 날, 입당했습니다. 2일 날. 예, 2월 2일 입당했는데 그 작은 아들은 이제 중3이고요. 제가 어느 날 아들한테 중3은 좀 변환기라고 할까요? 이제 사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출마한다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아들한테 넌지시 아빠가 새로운 변화가 있다니까
아빠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다 아, 알고 있어. 요즘에는 아빠한테 빠르다. 일부러 얘기 안 했다고. 네. 그래서 왜 얘기 안 했냐 했더니 그냥 아빠가 하는 일이니까 뭐 제가 얘기하고 이러면 또 걱정 끼치게 될 것 같다고. 아, 근데 제가 막 마음이 그때 잘 키웠네요. 아, 이거 내 자식 맞아? 이렇게 담담하네. 근데 참 제가 뭐 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는 참 친구처럼 지냈어요. 오. 항상 얘기도 많이 하고 그 같이 걷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들하고는 참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네. 예. 저는 이 자리가 네. 어떤 건 정책과 비전 네, 이런 네. 거보다는 박성준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반장의 앵커보다 네, 네.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지금은 나 조금 지나면 이제 아빠랑 같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되면 휴일 같을 때 우리가 예전에 TV 보면 아들이랑 맞아요. 같이 선거운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근데 한 시간이 친구는 될것 같아요. 중3이고 한 친구는 군대라 네. 쉽지는 않을 것 그리고 같아요. 저는 좀 그 처음 출발을 할 때 정치적으로 저의 영역하고 가정의 영역을 좀 나눌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요즘에 예전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정과 어떤 정치 영역을 다 공개하는 거였는데 사실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워낙 요즘은 다 공개되는 시대인데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미칠 파장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큰 아들도 그렇고 작은 아들도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인데 저가 정치를 한다고 얘들 얼굴을 내세우고 또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얘들이 성장하고 판단할 때까지는 저의 정치 영역으로 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언론인 출신들 당선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네. 네. 우리 민주당에서 다 잘하시지만 조금 롤모델 내지 저런 분은 참 저런 게 장점이신 것 같다. 뭐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네. 뭐 특정인을 거론하기 그러시면 이런 분한테 이런 걸 참 배우고 싶다 내지 잘하시는 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좀 약자를 쓰셔도 됩니다. 네. 네. 뭐딱 어떤 특정하기보다는 저는 자성에서 좀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언론인 출신들, 뭐 방송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 기자 했던 출신. 사람들이 다 방송을 했는데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을 했는데 그분들의 평가가 어떠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러면 지금 노정열 방송인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인이기 때문에 또 혜택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사실은 정치 입문 과정에서. 그러면 정치에 입문해서 그 과정에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또 국민의 어떤 대변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에 반영했느냐. 그런 역할을 타 업종에서 들어왔던 분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정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출발을 해야지 다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처음에 질문한 이유가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으라는 얘기가 담론을 잡아내라는 얘기가 더 쌓으라는 얘기가 그러한 분들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답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준 의원님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고 도전할 때 가장 뒤에서 나가 이런 응원 그룹들 회사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선후배들이 될 수 있고 누가 가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큰 힘을 밀어주셨습니까?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얘기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어느 날 이제 회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CEO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임원단 그룹들하고 이제 저녁을 이렇게 한번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특정 이름을 대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뭐 이제 앵커들도 다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성준 씨는 언제 나가냐고 저보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제가 그러니까 사람 행동하는 게 있었나 봐요. 티가 나죠. 티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눈빛에 티가 나요. 눈빛에 나네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치할 거라고 다 알았다고 하고 제가 회사 퇴직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KBS 있을 때도 그렇고 쭉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저는 이제 그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서 식사를 많이 했어요. 저녁에 많이 하면서 거기서 사회 담론에 대한 얘기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적 권유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언젠가는 정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뭐 타인에 의해 준비된. 네. 네. 뭐 나타나거나 아니면 모르게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KBS 출신 그래서- 민경욱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그 힘이 많이 됐나 많이 봐요. 됐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 사람은 그래도 가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인정을 어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간다고 하실 때 네가 왜 나가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네. 그래서 하면 잘할 것이다라고 칭찬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동료들이 그렇게 정치인을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는 예견을 할 수 있는데 네. 저 어떤 앵커나 이런 자리에서 네. 이 공중파의 어떤 특성이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은근히 네. 우리는 알아보지만 그렇죠. 우리는 저 사람 말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아보지만 공중파에서 대놓고 자유한국당 후보라 어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와갖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한쪽에 그럼요. 그런 거 네. 못하거든요. 제도권에서는 어렵죠. 정말 제도권은 어려운데 그랬다가는 바로 앵커에 자리 그럴 때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막 JTBC 전화하고 KBS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회사 생활할 때도요. 네. 사실은 정치적 견해를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네, 그럴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없어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아니면 다른 당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생각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평소에. 만나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게 되게 많았고, 궁금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일반 권유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고. 박 후보를 보수 성향으로 생각하는 분들 꽤 있어서 저한테 오늘 같이 방송한다고 아, 하니까 예. 그분이 민주당 들어가서 놀래는 분들 꽤 있어서 왜 사건 반장하면서 시원하게 잘하고 JTBC가 그래도 국정농단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손석희표 한때 좋은 언론이었는데 왜?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한 걸 듣고 그랬어? 앵커만 진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 공중파는 제가 지상파 그렇죠. 모르죠. 케이블 합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어느 날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앵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댓글도 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평들이 있는데 그 뭐라고 할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오고 네. 뭐 보수 성향이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양쪽에서. 다 양쪽에서 그렇게 연락이 좌우 협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마 JTBC가 좀 그런 공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다 보면 그래봐야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네. 사회의 균형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그런 균형 감각이 없어서 그냥 저희가 여기서 그냥 저희는 편파 방송을 하고 있죠. 기울어진 나라를 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절대 균형을 못 잡겠더라고요. 저도 요새 편한 게 뭐냐면 소속감이 딱 드니까 네. 이제는 기계적 균형이나 기계적 중립을 하실 필요가 없이 공정하게 가시면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딱 소속되니까 그냥 이제 그렇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뭐 EPD 왜 정치에 왜 안 해?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정말로 외구들이랑 같이 앞에 놓고 토론을 할 자신들도 없고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생방 있을 중에 자신도 욕 나와서 안 없고. 돼요. 네, 저는 생방 중에 그냥 만약에 국정조사를 제가 만약에 거기 앉아서 하다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사람 생방 중에. 저는 그런 걸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는 멀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일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 저는 정치랑은 안 맞는 사람이고 저기 선거운동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 안 봐도 우리 후보님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새벽부터 해갖고 막 출근길 챙기고 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좀 상처받은 일도 있었을 것 같고 민주당 후보라서 아니면 보람된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옛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 악수하자 박주민 후보님 제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를 찍어보면 악수 한번 하려고 그러면 탁 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게 참 큰 차이가 지금 얘기하셔서 네, 한번 방송 앵커를 할 때 사회 오피니언 리더라는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성공한 사람들 중심으로 만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방송하면 셀럽들 중심으로 만나다 보면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대부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심이 이 정도인가라고 할 정도의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많이 기울었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잖아요, 다. 근데 제가 이번에 중구 성동울에 와서 명함을 돌리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기층 민심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딱 한 분만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명함을 줬는데 한 분만 어제 제가 어제 대연산, 금오산, 매봉산 그 옥수 세 개를 다녔어요. 어제 아침에요. 그게 큰 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몇 킬로를 다녔죠. 산 그 아침 운동하는 분들. 그 중에 한 분만 제가 명함을 줬는데 바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 제가 한 지 오래됐는데 그렇죠. 딱 한 번 그런 걸 보고 아침 인사할 때 응원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분은 명함을 안 받는 것 같고요. 그렇죠.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반대한다거나 음. 그런 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좀 사회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반감이 있다라는 게 그것도 양극화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언론이나 오피니언 리더, 셀럽들의 역할이 정부 비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것을 얘기해야지 네. 언론은 무조건 정부를 공격해라. 그런 나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언론학을 공부하고 한 사람이지만 네. 100년 역사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공정하게 가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지. 네. 여도 잘못했고 야도 잘못했어. 민주당도 나쁘고 미래통합도 나쁘고. 그거 그야말로 나쁜 기계적 중립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개청수님이나 저나 드러내놓고 사실은 여긴 드러내놓고 더 저도 방송하면서 어쨌든 티는 냈었는데 후회는 안 해요 선배님. 하지만 들어가셔서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이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 하실 말씀을 확실히 해서 그럼요. 이전 정말 색깔을 가지고 이제 본때를 보여주면서 바꾸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젖어든다는 표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20여 년 쭉 24년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그때는 정말 얘기한 것처럼 기계적 중립 균형 뭔가 이게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젖어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그걸 탈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연체도 쓰고 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소속되니까 좋다. 소속감이 확실히 들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한 모습 그리고 소속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일당에 모습으로 소속되셨으니까 잘하신 겁니다. 아니 조만간 저희 진짜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도 있어요. 출연을 한번 목요일 날 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 대통령 스피치와 성대모사도 한번 해주시고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하는데요. 예. 그 당시에 MBC 100분 토론이랑 시간대가 겹치는데요. 예. MBC 100분 토론은 1,400명 보고요. 저희는 14,000명. 하여튼 100분 토론하면 거의 실력을 가장 깜짝이야. 아니 내가 박성준 후보님이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것 들어보면 가장 돋보이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니 저 예전에 그 KBS 심야 토론이라든가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사회에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요. 뭐 앵커들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없냐면 사회 아젠다 세팅을 그쪽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담아내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시사 타파 TV의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야 되죠. 저는 우리 박성준 후보님이랑 인연이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건 반장을 진행하실 때 제가 사실 저도 기자 출신이라서 그러셨어요? 저희가 시사타파 TV 제가 촬영한 영상이라는 것들을 JTBC에 제공한 적이 많아요. 딴 데는 절대 안 살아있는 줬는데 영상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 백남기 어르신 물대포 맞고 쓰러지는 거 이런 것도 저희가 JTBC에만 단독으로 줬었고 그 사건 반장에서도 저희 영상을 쓰고 그랬었어요. JTBC만 드렸어요. 저희 조금 더 해도 돼요? 아니면 시간 한 10분 더? 10분 더 해야죠. 10분까지니까 13분 남으셨는데 그 다음 스케줄 괜찮으세요? 10분만 더 해요. 지금 스케줄이 딱 오늘 코로나 그래 더 해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네요. 10분 정도만. 10분만 딱. 그러시죠? 그 심정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동을 주민들도 중구와 성동을이 사실은 다른 구잖아요. 이제 지역구가 이렇게 됐잖아요. 합쳐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성동 따로 있었다가 원래 성동 가불이 있었다고. 그렇죠. 하죠. 가불이 있었다가 가불이 이번에 있었어요. 이제 분구 비슷하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중구가 인구가 부족하니까 중구가 인구가 이제 한 12만 3, 4천 그리고 성동을 금호옥수가 한 8만 한 3, 4천 이렇게 돼요. 하나가 지역. 그러면 유권자는 중구가 한 10만 정도 되고요. 이제 저 성동을 금호옥수 지역이 한 7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17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뭐 이제 성동을 이제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구에 속하는 거기에 또 이제 영향을 받고 또 복지라든가 그런 혜택을 받게 되고 중구는 또 받는데 저 국회의원 지역은 이제 중구하고 또 성동구를 붙이다 보니까 약간 이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같이 이제 가서 더불어가고 되죠, 뭐. 또 저 오늘 아침에 이제 홍익표 의원이 온라인으로 개소식을 하더라고요 사무실.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렸는데 축하드린다고 하고 또 필승 기원하고 제가 앞으로 홍익표 의원의 왕성한 의정 활동 배우고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올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게 중구 성동구 아닙니까? 또 그쪽 워낙 또 홍익표 의원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이끌어준다고 하면은 윈인 전략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청장님이신 우리 서양호 구청장님 또
정원호 구청장님이 정말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그 다음에 구청장인 서영구 구청장, 정원호 구청장, 국회의원은 홍익표. 근데 여기가 빠졌어요. 완성체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박성준이 그래야 이게 완성체가 되는 거죠. 로버트 태권브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딱 왜냐면 야, 그래야 이제 정리가 손도 쉽지 않네. 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는 그 자기 나라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네. 그 지역구에 외국감이 껴 있으면 거기 안 들어가요. 언론도 외신이 있고 외신이 있잖아. 외신도 있고. 근데 우리 박성준 후보님한테는 제가 아까 뭘 좀 여쭤보려고 했냐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조국 장관 검찰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한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국회에 들어가시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누구보다도 어떤 24년간 언론인 생활을 하시면서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문제라든지 현재 대한민국의 뭐 조중동은 우리 진영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거들 언론 개혁에 있어서 검찰 개혁 다음에는 언론 개혁이라고 시민사회들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박성준 후보님이 생각하는 언론 개혁은 정치권 제도권에서의 언론 개혁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이미 언론 개혁이 됐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제가 KBS 시절 또 JTBC 시절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팟캐스트가 등장하고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이제 공론회장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안적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냥 지상파 얘기하자고요. KBS, MBC, SBS 있고 조중동이 있는데 네. 거기에 시민들이 그 방송을 보고 얼마나 또 영향을 받는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오히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사타파 TV에 10,000명이 들어오고 14,000명이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또 댓글을 만들어서 또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주고 네, 네. 이런 영향력 면에서 봤을 때는 네. 어떤 게 더 비교 우위가 있느냐. 이미 사회적 흐름은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경쟁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토론 프로그램은 마찬가지죠. 심야 토론이라든가 뭐 100분 토론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 그냥 흘러가는 방송으로 보는 거와 자기가 그 일체화돼서 방송 보는 거하고 완전 집중력이 다르다. 높죠. 그렇죠. 찾아가서 저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언론 개혁이 들어와 있다. 시민에 의해서. 예, 시민에 의해서 들어와 있고 그 시장이 형성됐다고 봐요. 예. 우리가 이제 시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개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이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만 네. 이미 이제 시장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사회 저변에 시민들 유권자 여러분에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언론 소비자 주권, 그렇죠. 언론 주권이 형성되고 있고 예, 예. 우리 앵커가 24년 동안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독률과 시청 자체가 좀 떨어졌어요. 그죠? 예, 예. 떨어졌고 콘텐츠에 대한 어떤 이제 지금은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과거에는 뉴스를 전달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1차 생산물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전형적으로 이제 KBS 9시 뉴스가 그렇게 했는데 MBC 뉴스나. 근데 이제 JTBC가 등장하면서 뉴스의 형태가 바뀌었죠. 한 걸음 더 들어가면서 뉴스를 좀 더 해석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뉴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더해서 나온 게 뭐냐면 사실은 유튜브 이제 시사TV 이런 방송에서 해석과 해설을 간 거죠. 예. 그러니까 해석과 해설을 이제 하나의 팩트의 뉴스를 가지고 누가 좀 더 해석과 해설을 잘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찾아가는 거고 선택과 집중이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는 평가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대안도 제시하고 행동까지 해달라고 읍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언론 개혁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제 뭐 제도권에서 개혁 이런 것보다는 이미 경쟁이 들어와 있고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름에서 보다 어떻게 좀 더 해설을 하고 해석을 할 거냐 명확한 이 부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앵커도 마찬가지라고요. 지상파 앵커를 누가 기억하겠어요. 오히려 좀 이종원 그 총수의 이런 캐릭터를 더 좋아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총수 질문은 예. 그래도 종이신문과 KBS, MBC, SBS 그 6대 우리가 예, 흔히 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말했던 네. 이상한 사람이 뭐 레거시라고 말했던 네. 그 미디어 영향을 그냥 무조건 언론 소비자 주권에게 맡겨두기보다는 네. 네. 그래도 제도권에서 할 일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국회의원들 차원에서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뭐 ABC 운동이라든가 몇 개 있었잖아요 원래. 그런 운동이 뭐 상당히 전문적 네. 손해배상 얘기도 아, 그렇죠.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우리나라의 방송이
사실은 KBS, MBC 같은 경우도 그렇고 SBS도 공영방송을 지향한다고 해요, 사실은. 근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소유주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 실제 어떻게 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방향성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계적 중립에 있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송이 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사회의 어떤 정책이 맞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언론이 지금 시사타파 TV가 끌어왔던 것처럼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언제까지 기계적 중립을 지키냐에 대한 반론들은 내부에 있고 아마 만나보면 언론인들 아마 친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계적 중립만 갖다 보면은 언론인으로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사회를 바라보는 이즘, 그 관점이 명확하지가 않다고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생각해서 펼칠 수 있는 언론이 많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그런 면에서 큰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또 마침 유튜브 오류가 떠갖고 지금 오류 떴다고 돼 있는데 오류가 떠갖고요. 지금 10분의 사람들이 1도 안 보고 있네요. 지금 찾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거 영상은 올라가 있으면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박성준 후보님 가장 중요한 게 총알 어때? 빵빵하십니까? 후원 계좌 어떻게 오픈하셨어요? 후원 계좌 오픈했습니다.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후원 계좌요? 열어주십시오. 예. 우리가 있는데 자막으로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후원 계좌 있으면. 그러면 불러주면 이렇게 홍보도 해주나요? 예, 저쪽으로 자막으로. 왜냐면 아무래도 선거운동 하려면 1억 5천만 원인가요? 1인당. 예,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 10만 원은 다 소득공제 되는 전액되는 거고. 저희가 그다음에 박성준 TV 지금 구독자. 유튜브에 박성준 언제 시작하셨어요? 하시는 거고. 이게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됐나요? 저희 아까 저희 네티즌들이 200명이래요 현재 구독자가. 왜냐면 이제 시작해가지고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봤으니까 아마 금방 1000단위로 올라갈 겁니다. 1000단위로는 저희가 금방 올려드릴 건데 후보님은 저기 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박성준 후보님 계좌번호 올렸어요? 노정열 방송인과 함께 사진도 많이 찍고 홍보도 우리 이총수님하고 찍어서 동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이렇게 해서 아니 저희가 방송환경 떴네요. 유튜브 떴습니까? 삶의 반장 박성준에게 힘을 보여주 정사장 기업은행이죠? 213- 이렇게 한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후보님. 제가 1번으로. 자, 삶의 반장 박성준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자, 기업은행입니다. 이렇게 광고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기업은행 213-202759-04-016입니다. 10만 원에 해당해서는 소액 공제가 되니까 소득 공제죠. 소득 공제가 되니까. 구독 완료가 지금 막 뜨고 있네요. 그래요? 야, 금방 들어가셨네. 고맙습니다. 구독 완료. 감사합니다. 야, 얼마 정도 찾았어요 후보님? 이제 시작해갖고 거의 지금 이제 뭐 조금 찼습니다. 제가 그래도 사회생활 잘했는지 조금 찼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 잘하면 500만 원짜리 30명만 원 모이면 된다라고 별로 걱정하지 않으시는 근데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은 많지 않죠. 그거보다 만 원씩 15,000명이 훨씬 값진다는 것만 정치를 앞으로 해주실 거면 구독 완료 엄청 떴어요 지금. 그래요? 야, 조만간 제가 우리 고맙습니다. 박성준 후보님은 더 빛날 수 있는 자리는 진짜 100분 토론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서 모아주세요. 이번 주에 제가 반드시 박성준 후보님은 밤 10시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해주시고 밤 10시에 가장 핫할 때 진짜 100분 토론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마음에 들었나 보죠. 우리 총수님이 저를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이 지상욱이 너무 싫어서 박성준 후보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로버트 태권브이 완성해야 됩니다. 저는요 외국들을 너무 싫어하게 미래 통곡당 애들은 진짜 미래도 없는 것들이 미래를 쓰는 것도 너무 싫고 저는 박성준 후보님은 사실 오늘 처음 뵀지만요 지상욱을 알고 있었잖아요. 지상욱이 너무 싫어요. 어떤지 날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박성준 후보님을 응원하는 겁니다. 오늘 지상에서 욱하게 생겼네. 저는 뭐 오며 가며 종종 뵙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전 명석구의 선배님이라서 아마 최초의 국회의원이 되실 거예요. 아니 저 강훈식 의원. 강훈식 있구나. 네, 그럼 두 지금 번째 대변인하는 강훈식 의원이. 저희가 역사는 길지 않은 학교지만 그래도 제가 일기입니다. 제가 일기. 네, 우리 박성준 후보님 오늘 유튜브가 오르기가 떠갖고 너무 제가 봐도 되게 재밌는 방송인데 좀 아쉽지만 영상이 남아있으면 조회수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확실한 소속감을 갖고
이제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슬로건은 이제 삶의 반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방송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만남의 언어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이 많은데 정치 현장, 이 삶의 반장은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한다. 그래서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성동을 이 유권자 여러분은 자부심이 매우 강한데 그 자부심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서양호 구청장, 정원호 구청장 거기에 딱 하나 빈 곳이 있습니다. 로봇 태권브이 완성하려면 박성준이 확실히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 순발력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박성준의 삼행시 박성준은 성실하다, 준수하다. 이거 그냥 무정도 드리겠습니다. 무정도. 한 말씀 하실까요? 제가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성준 후보님 오늘 모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뭐 금방 시간이 어느덧 1시간이 갔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앵커에 그리고 아나운서 삶은 어떻게 보면 셀럽들을 많이 만나고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고 무게 있는 분들과 24년간을 살아오셨다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보다 낮은 자세로 더 힘들고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시는 박성준 후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큰 힘 갖고 갑니다.